안녕하세요. 대부권의 공견입니다. 대내외적인 경제 악재 때문에 매수 심리가 꽁꽁 얼어붙다 보니까요.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아파트가 19주 연속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급감을 하고 가격 조정을 받을 때 보면 대부분의 매물이 보통 증가되고 매물이 쌓여가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수도권의 아파트 8,700개의 매물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변하고 가장 빠르게 이런 정책 변화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일어나게 될지, 또 향후에 이런 정책 변화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어떻게 될지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도권의 아파트 매물 8,700건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최근까지는 매물이 쌓여가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갑자기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이렇게 8,700건의 아파트 매물이 싹 사라지게 됐느냐? 결국은 매수자 입장에선 지금 현재 매일같이 아파트 가격이 조정받아서 1억이 떨어졌네, 3억이 떨어졌네, 그러니까 좀 더 가격이 하락하면은 매수해야지 라고 대기 수요로 남아있고요. 매도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내가 정한 이 정도 이하로는 가격을 팔 수가 도저히 없어, 내가 용납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심리적 마지동선이 있는데, 이게 매수자와 매도자의 간극이 굉장히 넓게 돼 있고, 또 이렇게 좁혀지지 않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이 구도를 부시려면은요, 거래량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자, 거래량이 늘어나게 하는 것을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은, 정책적으로 하나를 건드려 주지 않으면은 이 대치가 무너지거나 부셔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정책적인 부분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알고, 저도 알고, 시장도 알고 있어요. 뭐냐? 거래를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거래를 지금 현재 가장 크게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취득세 중과가 취득세 중과가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자, 취득세 중과만 풀어준다면, 중과만 폐지한다면, 그래도 지금 현재 꽁꽁 얼어붙어 있던 심리가 살아나면서 거래량이 단기간에 좀 큰 폭으로 증가될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매수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지막 카드인 취득세 중과 폐지를 정부는 시장의 눈치를 보면서 만지작 거리면서 과감하게 시행하지 않는 이유가, 이 현재 정부가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을 조정받고 있는 거를 가격 안정시키고 있다라고 본인들은 흐뭇하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거래가 급감하든 말든 간에 가격이 조정받고 있으니까 하나의 성과로서 이렇게 국민들한테 어필하고 있는데, 이렇게 취득세 중과가 폐지가 되려면 하나의 계기가 필요해요. 어떤 계기냐면은 정부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연말이 다가오게 되면서 정부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지금 현재 거래가 실종됐다 싶을 정도로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다 보니까 내년에 취득세 수입 자체가 30% 안팎으로 줄어들 걸로 전망하는 보고서가 나온 거예요. 이 보고서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행정안전부 산하특수법인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이라는 연구 보고서가 매월 발간이 되는데, 정기로.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 수입이 올해보다 20-30% 줄어들 거라고 분석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거래 절벽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이 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 취득세가 2021년 대비해서 9조 4천억 정도가 감소될 거예요. 이걸 누가 메꿔주냐? 중앙정부가 메꿔줘야만 지방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특히나 충남이나 전남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수입 자체가 30%보다 훨씬 넘게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부동산 규제의 마지막 카드라고 할 수 있는 취득세 중과 폐지가 앞당겨질 수 있다. 왜냐하면은 이 취득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이게 부족해지게 되면은 중앙정부에서 재원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현 정부 들어서면서 양도세 중과 폐지, 그 다음에 종부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 관련된 세제를 굉장히 많이 해제했거나 완화하면서 부동산 관련된 세원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게 됐거든요. 근데 국가가 매년 써야 될 자금은 정해져 있고, 또 세원은 줄어들게 되면은 또 지방재원까지 악화가 된다면 증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증세는
국민적 저항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또 2024년에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 증세라는 거를 정책을 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는 거래량을 증가하게 만들 수밖에 없고, 거래량이 증가하려면 취득세 중과를 폐지해야 돼요. 근데 이런 일들이 악화되고 나서 뒤늦게 정책을 펴게 되면은 이 정책의 효과를 시장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선제적으로 이런 부동산 규제 완화, 특히 마지막인 취득세 규제, 취득세 중과 폐지를 좀 더 빨리 땡겨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제가 예측을 했기에 원래 연말이나 늦으면 내년 상반기 안에 이 취득세 중과 폐지가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원래 연말보다는 좀 더 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우리 시청자분은 인식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나온 9월 21일자 9월달 연구 보고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 연구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요. 박스 안에 2023년도 세입 예산 편성을 앞에 두고 연말이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추계와 관련 2023년도 부동산 시장과 취득세 세입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라는 목적을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고, 이 내용 안에 보게 되면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갈 거다라는 예측과 또 소비자 물가가 내년도에 어느 정도까지로 하향 조정이 될 거다라는 예측까지 함께 나와 있거든요. 자세히 보도록 하면은요. 연구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은요, 내년이죠. 2023년도 한국은행의 물가 전망은 상반기 4.6%를 예상하고 있어요. 자, 지금 현재가 몇 퍼센트냐면은 소비자 물가가 5.7%인데 내년에 4.6%라면 지금보다는 더 낮아지는, 물가가 안정되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2023년도의 기준금리는 3%대 시대를 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은 2022년도 하반기에 소비자 물가가 5.9, 그리고 내년에 상반기가 4.6, 그리고 내년 하반기가 2.9 정도의 물가 상승률을 보이는 정도로 안정이 된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전국에 거래량이 가장 많은 곳이 서울과 경기도로 나타나 있죠. 그리고 인구와 거래량이 가장 많은 지역들이 당연히 시도별로 취득세의 세수 양 중에서, 비중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도표로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서울과 경기도의 거래량 자체가 급감을 한다면 지방세의 세수의 타격은 가장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취득세의 취득 거래량과 취득세의 비중이 가장 높은 서울, 경기 중에서 서울의 거래량 자체가 지금 2022년 들어와서 1월달부터 7월달까지 어마어마하게 1700건 이상의 거래가 되는 것이 200건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볼 수가 있고, 9월달 들어서는 지금 현재 73건으로 100건이 채 안 되고 있는 기록을 보이고 있을 정도로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래량이 급감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취득세 수입원도 당연히 급감을 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이 서울과 수도권의 거래량이 전국의 지방세 중에서 취득세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수도권을 봐도 서울, 경기, 인천 아파트의 매매 거래량을 보게 되면은 위에 가장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경기도의 아파트 거래량인데요. 보시다시피 15,700건 정도가 거래되던 것이 올해 1월달 들어서면서 채 3,000건이 안 되고 있고, 지금 9월달까지 접어들게 되면서 그 거래량은 더욱더 급감하고 있는 상황의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연구 보고서에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의 취득세 세입 전망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대비 또는 작년 대비해서 내년에 취득세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표시해 놨는데, 이걸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자, 올해는 30조 3천억 원 정도의 취득세 세입이 들어왔어요. 근데 내년에는 24조 3,900억 정도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약 20% 정도가 줄어들게 되고요. 작년에는 얼마 정도 들어왔냐면 33조 8천억 정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내년에 24조 원으로 줄어들게 되면은 이게 한 28% 정도의 세 수입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럼 그 금액이 얼마냐면은 9조 4,270억 원 정도. 이렇게 9조 원이 넘는 돈이 줄어들게 되면 중앙정부가 재원을 충당해줘야 되는데 중앙정부도 현재 부동산 규제 완화, 세금 완화 이 정책을 펴다 보니까 내년에 부동산 관련된 수입 자체, 세원 자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줄어들고 지원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재정적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렇게 되면은 취득세 중과 폐지가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자, 취득세 중과 폐지가 이루어진다면 현재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가장 큰 호재로 떠오르고 주택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재개발 구역과 재건축 구역들이 새롭게 지정되면서 추진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재건축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제는 적당한 수준에서는 환수를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에 속도를 내려고 준비하고 있던 재건축들이 오히려 주춤해질 수가 있고, 주춤해지는 만큼 반사이익으로 재개발 시장이 더욱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건축에서 아파트 공급, 주택 공급 자체가 막혀버리면은 그 모자라는 부분을 재개발 쪽에서 더욱더 많이 충당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재개발 시장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자, 앞서 이 연구보고서와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라이브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올해 하반기까지는 금리 인상이라든지 물가 상승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내년 상반기를 접어들게 되면서 변곡점이 나오고 여러가지 경제 상황이 변화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투자 심리, 거래 심리도 확실하게 바뀌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 시청자분, 투자자분들이 계획하고 있던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같이 고려하셔서 정부가 발빠르게 취득세 중과가 폐지가 되는 시점을 전후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좀 더 좋은 적극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들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